네, 전략클럽의 론유인호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또 이 경마인이라 그러면은 뭐 이제 또 경마와 인생 뭐 이런 생각들이 나는 그런 비 오는 날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경마에 관한 이 얘기 저 얘기 좀 해볼까 하고 영상을 또 만들기로 했습니다. 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뭐 경마라 그러면은 뭐 이게 경마인들의 애환을 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경마라는 게 이 달릴경이 아닙니까? 달릴경에다가 달릴경에 이 말맞자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맞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유혹할 마라고 얘기합니다. 유혹할 마, 유혹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마를 이 난공불락의 경마를 20-30년 하신 분들은 경마 지옥을 최소한 몇 번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마가 참 달콤한 악마 같은 연인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의 고리가 돼서 경마인들을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경마죠. 유혹의 손길이 엄청 강합니다. 한번 빠지면은 사실 끊기 어려운 거죠. 끊기 어려운 경마인데, 일단 경마에 빠진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마를 20-30년 이상 해오셨던 분들은 누가 뭐래도 경마에 빠진 거죠. 예. 경마를 20-30년 하신 분들은 경마가 정말로 악착같이 철거머리같이 떨어지지 않고 다가섭니다. 일단 주말만 되면은 경마를 꼭 해야만 되니까 주말을 경마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마가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베팅 자금이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팅 자금이 있어야 되고 주말은 경마장에서 보내야 되고, 이게 필연이에요. 베팅 자금과 주말 경마장 인생, 이게 필연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주말에 보면은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지인들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점점 경마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과 친구들, 친지들하고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길 가야 되니까 주말에 결혼식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인맥이 다 끊어지게 되죠, 사실. 경마 인생을 얘기한다라면 정말 악마처럼 속삭입니다. 경마를 한번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경마에 빠져들게 되고, 점점 잃어가는 돈에 친지나 친구들은 멀어져 가고 경마 인생이 돼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경마장을 입문한 얘기부터 좀 하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소위 말하는 유명한 방송사 PD 시험을 봤었는데 1차 합격을 하고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 제한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시대에 빠졌죠. 저도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방황할 때 제가 대학교 때 그 조금 거래를 했던 증권 계좌에 몇십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 동네 아는 형님이 경마장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한테 경마장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이분을 따라가서 제가 89년도 경마를 가속도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 경마장을 갔다가 운 좋게 돈을 좀 땄었어요. 첫날. 그래서 기분 좋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야 이거 진짜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서 돈 왕창 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환상에 빠져서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도 경마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 경마를 한 20, 30년 한 사람들이 자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좀 없을 때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돈이 돌 때가 있었고 또 경마나 주식으로 내가지고 아주 힘들었을 때는 정말로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경마를 이렇게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이 자본이 받쳐주면은 꼭 베팅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고액 베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겠지만 있으면 꼭 하게 되죠. 악마같이 유혹을 하거든요. 그 돈이 또 잃으면 잃을수록 내가 자본이 있는데 돈은 계속 잃고 있고 잃은 돈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남은 돈이 있다라 그러면은 큰 돈으로 베팅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 잃고 심지어는 신용불량에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경마가 만든 지옥이죠. 경마 지옥에 한 20, 30년 경마를 하신 분들이 몇 번씩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여담 삼아 들으세요. 제가 맨날 30대부터 저도 주말이면 경마장 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올라오면 경마장으로 와야 됩니다. 제가 경마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도시개발공사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네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러 올라오면 경마장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경마장에, 이건 한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경마장에 왔어요. 근데 잘 경마장에 안 오는 친구인데 왔습니다. 나보러 온다고 왔어요. 돈을 몇십만 원 들고 왔더라고. 그리고 베팅을 했습니다. 베팅을 했는데 이 친구가 400배짜리를 3만 원인가 넣어서 맞춘 거예요. 네. 초보자가, 왕초보자가 막권 막권 그릴지도 모르는 친구가 저한테 배워가지고 400배짜리를 맞췄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췄냐 했더니 이 친구가 무슨 말을 얘기를 하냐면 어젯밤 꿈을 딱 꾸는데 자기가 이렇게 원두막이 있었답니다. 원두막이 이렇게 다리가 달렸는데 이렇게 여기에 원두막이 위에 있는데 뱀이 하나 올라오더래. 뱀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 원두막 다리 위로 올라와가지고 기겁을 해서 잠을 깼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는 이 뱀이 4자잖아요. 4자. 원두막 다리는 1이잖아요. 두 개면 11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1사 12를 삼복적으로 다 만원씩 베팅을 해가지고 400배를 모은 거예요. 그 저한테 내가 경마장 오라고 해서 너 돈 먹었으니까 나 좀 뽀 좀 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홍케이 나한테 100만원을 줬어요. 100만원 뽀찌를 줬습니다. 지가 세금 띄고 한 250 갖고. 그래서 이 친구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 길로 그냥 경마 또 중독이 돼가지고 이것도 그냥 친구 한 명 그냥 경마인 중독자를 만드는 건가 해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 다음서부터 경마장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마를 하시는 분이 경마장에만 왔다고 경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경마하는 행태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경마장에 와서 돈을 따도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마장에 와서 돈을 따든 안 따든 야 이런 세계가 있네 그래가지고 빠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는 경마장에 데리고 와도 경마를 안 하고, 50%는 경마장에 데리고 오면은 무조건 지든 이기든 이쪽에 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명 중에서 DNA 구조가 한 사람은 경마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안 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경마로 빠지는 거는 친구가 데려와서가 아니고, 저도 그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데려와서 그 경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DNA가 이렇게 이 도박에 빠질 만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죠. 빠지게 돼 있죠. 근데 제 친구같이 와서 큰 돈을 먹었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경마를 해서 지금 수십 년 되신 분들은 이게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남의 책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네. 근데 어쨌든 뭐 경마로 입문을 해서 30년이 지났으면은 엄청난 경마 지옥에도 몇 번 갔다 왔을 거고, 이런데도 우리 회원들 보시면은 그 사업체 운영도 하고 또 뚜렷한 직장에서 일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정말 그 자기 관리는 철저하게 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존경심이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분이, 이 전략클럽 회원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이 딱 살아있는 거죠.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가 오다 보니까는 저도 30대 초반에 참 정말 청춘일 때 경마장에 입문을 해서, 이제는 저도 60이 넘은 이런 나이가 강산이 3번이 변하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 정말 뭐 이렇게 뭐 세월이 유서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 30년 동안 경마는 정말 악마처럼 속삭였고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경마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경마를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끊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맞는 그런 경마를 해야 되고, 나한테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경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해서 이기는 경마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뭐 이 얘기를 제가 필두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경마장의 이제 비화, 목격담입니다. 그 인상 깊었던 목격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 주식이나 경마 쪽의 사이트에서 이 자유 게시판 같은 곳에다가 글을 쓰는 글쟁이였어요. 글쟁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식 거래를 하고 경마를 하면서 그 애환들을 표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뭐 경마 사이트에, 유명한 경마 사이트에 자유 게시판에다가 제가 글을 썼고, 주식 게시판에다가 글을 썼고, 이렇게 쓰는 글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경마 사이트에다가 올린 글이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하나 할까 합니다. 좀 흥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지켜본 목격담이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 2월 달에 쓴 글이니까 지금 벌써 한 10여 년 전이 흘렀네요.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과천 본장, 그때 이제 신관이 그때 생겼었어요. 신관이 생겼었고, 자동 발명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창구에서 이제 유인 창구, 그 아줌마들이 이제 경마장 그 매표 아줌마들이 끊어주는 그런 거로 샀었고,
자동 발매기로는 이제 그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고, 근데 제가 그 신관 1층으로 이제 주로 다닐 텐데, 그때 그 한 연인으로 보이는 그런 남녀를 제가 봤는데, 왜 이분들이 눈에 띄었냐면 그 여자분이 상당히 미모를 가진 분이었어요. 뭐 키도 한 165 정도 되는 데다가 군살 없는 글래머형 몸매에 얼굴도 상당히 미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판에서는, 여담이지만 마판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미모를 지닌 여인이 있었고, 그 옆에는 그 미모가 워낙 있다 보니까 이제 경마인들도 힐끔힐끔 그 여자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그 이 여인의 이제 애인이 있었습니다.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키가 컸어요. 한 178 정도의 후리후리한 키에 50대 한 초반 정도, 여자는 한 40대 초중반 정도, 한 중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남자는 한 50대 초반 정도로 잘생긴 이제 귀공자 스타일로 이제 미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상을 멋지게 입어가지고 강남 사람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고생이라고는 안 해본 사람 같고, 럭셔리한 의상에 또, 근데 이 두 분들이 그 얼굴에 항상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경마를 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연인이겠죠. 누구나 뭐 보더라도 이분들이 연인이 확실한 거고, 경마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말이 뛸 때는 트랙으로 나가는데, 그 여자분이 이 백허그로다가 뒤에서 남자 허리를 이렇게 감싸고 이제 그 경주 결과를 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방 연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근데 이제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제 필자도 강남 유흥가에서 이제 뭐 라이브 카페를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이제 정상적인 연인 부부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저는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직감이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의 그 맞고 사는 행태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 전화도 한 통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대충 책을 보고 뭐 아주 일찌감치 이렇게 막건을 그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 여자는 이제 지켜보고 있고 남자는 그리는데 막 수십 장을 그려요. 그러면 거의 이제 경주가 끝나고 나면 막건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한참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10분 전에 이제 그 여자한테 그 막건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은 10만원짜리 예식권을 갖다가 뭐 뭉텅이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는 한 창고에서 한 장씩밖에 못 사니까 창고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막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같이 삽니다. 남자분도 사고 여자분도 사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으면은 두 분이 한 50장 정도가 이렇게 한 뭉탱이 이제 그 막건이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런 막건 구매 행위를 판판히 하더란 말이에요. 매 경주마다 이렇게 사더라고. 그러니까 한 경주에 500만 원씩 사는가, 뭐 하루에 뭐 12경주는 넘죠.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서울 경마만 11경주 이렇게 열릴 때니까, 부산도 제주까지 한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6, 7천만 원짜리 6, 7천만 원 막건을 구매했다라는 거고, 토요일날 양일이라 그러면은 1억이 넘게 산다는 겁니다. 한 주에. 그래서 한 주에 이제 막건 사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엄청난 이제 금액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 12일 마요일이라 그러면 한 7억 베팅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베팅하는 행위를 갖다가 한 6개월 정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 6, 7개월. 참 제가 볼 때도 참 이분들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돈을 언제까지 베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하는 근처에서 이렇게 이분들도 사시기 때문에
창구에서 이렇게 잠깐 뭐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이제 이 여자분이 또 막건을 구매하는 걸 보고 막건을 슬쩍 봤더니 막건이 굉장히 그 중구난방식의 그 막건 조합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고액 배팅 하시는 들 보면은 뭐 네다섯 배짜리 이런 데다가 그냥 한 20장 이렇게 10장 사는 분은 있어도 이분들, 이 연인들이 사는 막건은 굉장히 그 90점이 없었어요. 그냥 더워지는 거 데끼니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사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막건을 사고 나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죠. 그런 방식으로 막건 조립해서 어떻게 이게 힘들 텐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좀 했더니 그냥 힘없이 웃으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힘들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좀 해야 이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하려면 무척 깁니다만 뭐 저도 확실하게 이긴 사람은 아니지만 그 귀중한 돈일 텐데 그렇게 좀 살살 베팅을 하시지 뭐 그렇게 그냥 뭘 믿고 그렇게 그 베팅을 세게 하시는지요. 제가 계속 봤는데도 굉장히 막건을 많이 사시는데 그 경마가 무척 힘든 건데 생돈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뭐 진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했어요. 나중에 보면 후회한다고 내가 의미심장한 말을 간단하게 대답을 했지만 남의 일이니까 뭐 제가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뭐 돈을 베팅한 데서 내가 뭐 돈을 대주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그 가볍게 한마디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필자를 생각을 했죠. 이분들이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그 분명히 베팅 액수가 줄어들 거고 경마장을 못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직감했어요.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후 그런 베팅 하는 모습 속에서 이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고 한 7, 8개월 후에 이분들이 막건 한경주에서 하는 막건이 서너 장 정도로 줄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뭐 무자비하게 베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돈이 이제 떨어져 간다라는 거를 이제 필자는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인들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매주마다 와서 그렇게 그냥 막 이 창구 저 창구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발 막건을 사시는 분들이 그 막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여자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둘이 아닌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오신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근데 얼굴이 많이 안 됐더라고. 수척하게 핏기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 남자하고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같이 오지 않은 거 보니까 항상 같이 오시는 분인데 같이 안 왔다라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여자분이 그 예치권 한 장을 내밀면서 막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뭘 샀냐 그랬더니 뭐 한 서너 배짜리에다 단통으로 10만 원을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예. 결과는 비적중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게 터지는 경우를 저는 적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환급을 받아가지고 예치권 10장 이상을 제가 환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환급을 받고 한참 후에 이제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먹었으니까 한번 예치권 한두 장이라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찾아봤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 돈 줘봤자 뭐 소용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연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전화가 와서 전화 좀 받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던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을 제가
좀 예치코리에도 한 장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보지 못했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참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꼭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배팅을 그렇게 했냐고. 그리고 그 깨진 돈이 제가 추정하면은 50억도 넘는 돈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무모하게 경마로 날려서 왜 이렇게 날렸냐고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시는 그 남자분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느냐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참 경마 비화죠, 비화. 비화를, 물론 이런 얘기들이 뭐 이들의 얘기뿐만 있겠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그 경마인들이 이런 경마 지옥에 떨어졌고 진짜 파멸됐습니다. 파멸. 그리고 심지어 뭐 100억대 이상을 가진 사람도 지금 고시원에서 살다가 유명하신 분도 있고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외롭게 돌아가신 거고, 맨날 뭐 아버지가 뭐 경마로 그 많은 자산 날려먹고 있는데 자식이라고 봐주지 않죠. 좀 이 우울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이 경마라는 국가에서 아주 공인된 합법적인 이 도박 사업이죠. 국가 도박 사업이 이렇게 많은 경마 폐인들을 양산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 경마인들은 지금도 경마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무모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무모하게 좀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마인들이 더 많이 정신 차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미 지나간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수십 년의 세월을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마인들은 사실은 경마장이 아니면 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수십 년 다니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으로 이제 경마장을 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경마장에서 좀 즐겁게 지지 않는 경마를 좀 하면서 그런 경마 인생을 보내야겠죠.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그런 지옥에는 다시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저런 경마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대로 경마장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데, 흥미롭게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아요. 제가 글에 쓴 얘기들도 많고, 이런 내용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이런 얘기들을 경마 비화, 경마장의 야사 같은 개인 야사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경마 서글픈 얘기를 좀 한번 해봤고,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영상 만든 의미가 있네요.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